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사전 계약을 하고 1월 달에 출고할 수 있었으나 얘도 기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죽 시트인데 마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제가 4륜구동을 뺐어요.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팰리세이드입니다. 이 차량은 시승 차량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작년에 사전 계약을 넣었고 3월 4일 날 출고했으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대기를 해서 출고하게 된 차량입니다.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사전 계약을 하고 1월 달에 출고할 수 있었으나 처음에 타이거 브라운이라는 색상을 했다가 아무래도 좀 약간 컬러가 실제로 공도에서 보게 되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컬러와 차이가 있어서 스틸 그라파이트로 변경을 하면서 좀 더 늦어졌고요. 3월 4일 날 출고를 하고 출고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이미 차량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좀 더 차량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서 영상을 찍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차량을 오늘 먼저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찍게 되고 이후로 10,000km, 20,000km, 그 다음에 100,000km 이렇게 지속적인 롱텀 시승기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먼저 차량을 어떻게 출고했는지, 나는 차량을 선택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옵션을 선택을 했는지, 제가 선택한 옵션과 어떻게 구성된 차량을 출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보시면은 일단 보이시는 외장 색깔, 스틸 그라파이트 컬러를 전 선택을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색깔로는 아무래도 화이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 지금처럼 대낮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는 가까이 봤을 때는 컬러가 이제 구별이 되지만, 이번 팰리세이드는 사실 어두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해 진 이후에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검정색 톤의 한 톤으로 다 같이 보입니다. 그게 좀 특징이고요. 지금 그라파이트 컬러는 차분한 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장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면서 차량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그라파이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라파이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현대자동차와는 좀 틀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차량을 가솔린 라인이 있었고 디젤 라인, 이렇게 엔진 계통을 가지고서 라인을 구분을 해 놓고서 그 엔진 계통마다 동력 계통마다 어떤 구성되어 있는 옵션이 상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팰리세이드는 먼저 가솔린을 기본으로 해 놓고 거기에 옵션을 선택하는데 디젤 엔진 또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디젤입니다. 팰리세이드는 먼저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딱 두 개의 선택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선택한 거는 프레스티지.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고 나면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디젤이냐, 그 다음에 7인승, 8인승이냐, 그 다음에 뭐 테크라든지 패밀리라든지, 그 다음에 4륜구동, 와이드 썬루프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 2.2 디젤 엔진, 그 다음에 7인승 듀얼 와이드 썬루프입니다. 제가 4륜구동을 뺐어요.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제가 SUV들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SUV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4륜구동이 필요했었던 경우가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그래서 4륜구동이 저에게는 4륜구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4륜구동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제가 선택하는데 뭐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패키징 되어 있는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디자인 셀렉션, 그 다음에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 테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디자인 셀렉션 같은 경우는 퍼들 램프, 메탈 페달, 뭐 메탈 도어 스커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파 가죽 시트거든요. 처음에 이제 차량을 실물로 보기 전에는 버건디 나파 가죽 시트를 무조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택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서 처음 시승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버건디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탔던 고속버스의 시트와 같은 색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를 가진 네이비 투톤을 할까도 염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봤을 때 베이지 컬러인 네이비 투톤이 굉장히 화사하고 지금 넓은 실내를 좀 더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해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량이 팰리세이드고, 이 팰리세이드는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SUV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은 시트에 올라갈 때 뭐 신발을 신고 뭐 밟기도 하고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뭐 가끔은 뒷자리에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아이에게 펜이나 아니면 뭐 색연필 같은 것들을 주고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뭐 시트에도 그냥 긋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오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에 그냥 기본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게 패밀리는 뭐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뭐 3령 폴딩 시트, 뭐 4웨이 쿠션 익스텐션 2웨이, 동승석 파워 시트. 그러니까 뭐 패밀리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넣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220V 인버터, LED 테일게이트 램프, 러기지 프로젝션 매트, 뭐 LED 도어 스팟 램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LED 뭐 커스터마이징 파츠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었으나 220V가 사실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암페어가 딸리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220V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열을 하는 어떤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캠핑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220V가 아니라 단순하게 랜턴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전을 하기 위한 뭐 노트북 충전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정도 사용하는 것 정도. 그래서 저는 여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만약에 그게 제가 뭐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쯤에는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캠핑용 인버터를 달 생각으로 이 옵션을 빼게 됐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건 무조건 넣어야죠. 그래서 테크가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177만 원인데 넣게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진 옵션이 사륜구동 시스템,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빼게 되죠. 지금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차량을 출고하게 됐고요. 지금 오랜 기간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 잘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제가 빠진 옵션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차체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한번 봐보시면 확실히 요즘에 공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확실히 큽니다, 차가. 그렇죠? 우리가 항상 눈에 익었던 게 있다 보니까 팰리세이드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는 확실히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큽니다. 얼마 전에 트래버스 보고 왔는데, 트래버스 보고 오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눈에 익긴 하는데 어쨌거나 볼 때마다 커요. 지금도 저도 운전을 지금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좀 차체가 확실히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관에서 옵션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이죠.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 프레스티지로 가서 적용이 되면 헤드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에 센서 부분이 이제 센서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고, 센서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빠지겠죠. 여기 벌써 기스 비슷한 게 있네. 뭐지? 전면선 그 윈드실드 유리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글라스로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기본 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측면이랑 같은 유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면은 상고방이라고 되어 있고 따로 틴팅이 되는 부분이라고 써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현재 차량은 틴팅을 한 상태입니다. 차량 출고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틴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시고 측면에 이제 타이어와 휠 20인치 휠이고 미쉐린 프리마시 투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가 하도 크다 보니까 20인치 휠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이쁘고 볼 때마다 이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투박하지만 뭐 사이즈도 좀 커 보이고 역조 비슷하게 뭐 모양도 좀 넣고 했지만 이 컬러가 엄청나게 저기 구분이 되는 뭐 블랙으로 해서 투톤이 확실히 구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별도의 뭐 나오게 되면 아마 휠부터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쉐린은 꼈지만 저 또한 타이어가 바꿀 시점이 되면은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나 뭐 이제 국산 타이어 같은 걸로 바꾸지 않을까. 가격이 일단 높다 보니까 지금 이 타이어가 하나에 한 28만원 정도 할 거예요. 뭐 장착점에 가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를 가게 되면은 4개를 곱해야 되니까 120만원 정도. 근데 국산 타이어로 하게 되면은 뭐 그보다 한 30% 정도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많은 오너들이 국산 타이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잔진동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립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쉐린 타이어가 생각보다 이 타이어가 괜찮아요. 일단은 소음 부분도 괜찮고요,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그립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비적인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주행한 거리가 1000k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따가 누적된 키로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맨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메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좀 이게 고무도 아니에요. 그냥 생자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는 고무고 네, 그냥 생자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교체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뜯어내면은 홀에서 그냥 빠집니다. 빼서 그냥 메탈 애프터마켓에서 팔고 있는 걸로 해서 장착을 해도 되고요. 비용은 대략 뭐 한 10만원 언더나 10만원 좀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팰리세이드 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어떤 대형 SUV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사실 포인트죠. 미세하게 타공을 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메탈로 보이지만 야간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은은하게 보이는 모습이 꽤 매력적입니다. 이제 이번에 소나타에도 적용을 했지만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많은 차량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 나오면 아마 범퍼 하단 쪽에 변화를 주겠죠. 아무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하단 쪽이나 배기 쪽에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시죠.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움직여 볼까요? 7인승과 8인승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버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제가 선택한 옵션 중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거 가죽 시트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마감을 못하나.